그 불행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사람들 생각해. 아니 내가 행복하려고 하고 잘 살려는데 왜 반복되냐는 거죠. 프로이트가 발견했던 것처럼 예. 우리는 불행을 반복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근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 방법은 뭐냐면 대단히 무의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런 반복 가능성을 있다는 걸 알아채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과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는 이제 가족 안에서 찾아봤거든요. 현재 가족 갈등을 경험하고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내면에는 과거에 가족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나도 모르게 지난날 상처받았던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그 불행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리학적 해결 방법은 뭐냐면 역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내 가족들과 내 아내, 자녀들을 볼 때 나로서 보지 말고 한번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내가 그들이었거든요. 어린 시절의 나의 시선을 통해서 한번 가족들을 볼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참 내가 상처받기 전에 좋은 모습만으로 잘 컸다면 정말 행복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미 상처를 받은 게 문제지만 그래도 그 상처를 많은 좋은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하고 사람이 보통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괴로웠고 이걸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소처럼. 그래서 그 부분을 끊을 수 있어야지만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러 가지 또 제가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서도 교수님의 방법이 궁금한 건데 네. 사례에서 어떤 딱 그 바꿔내신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 상처가 언제나 현재 속에 재현되어집니다. 예. 그런 분들을 보면 과거 현재가 뒤섞여 있는 걸 봐요. 예를 들어서 상담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네. 딸이 고3 때 엄마 아빠가 잔뜩 싸우고 네. 또 아빠가 또 한마디 심하게 하면서 가출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은 상담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사실 가부장적이고 함부로 말하는 아버지, 남편의 문제로 이야기를 모아주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제가 이제 이 어머니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이제 어린 시절에 세 자매예요. 이 어머니만 가출 안 했을 뿐이지 두 자매 모두 다 고3 때 가출했더라고요. 아. 마치 그 시간도 똑같아요. 예. 나이도 고3 때 가출했다는 건 참다 버티고 이제 가출한 거예요. 또 역시 그 가족사 안에서도 일방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주제가 있었고 여기는 이 엄마는 가출하지 않았고 잘 살았지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딸이 똑같이 고3 때 가출한 걸 보면서. 네. 그러면서 여기서 자각이 일어났죠. 아,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그 가족의 모습이 현재 가족 안에 있었구나. 잘 몰랐는데 남편과 아버지는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지난날 엄마는 그런 가부장적인 가족 안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자녀를 보호하지 못했던 엄마였거든요. 네. 지금도 나도 내 딸을 보호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엄마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딸과의 화해의 어떤 접촉점이 일어났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때도 보람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내 안에 면박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알아채미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일종의 네. 명명을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내가 막연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네. 그걸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가능해지는데 내 안에 면박군들이 왜 생겨나는지 좀 시청자분들한테 그리고 또 그걸 좀 해결을 하는 좋은 방법들, 팁 같은 걸 좀 설명 좀 네. 해주십시오. 네. 면박군은 뭐냐면 일종의 낮은 자존감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낮은 사실 자존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존감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관계 문제 출발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존감이 낮다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낮은 자존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린 시절 엄마나 아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아유 등신아 너 이것도 안 돼. 아유 이 공부 못하고 네가 예쁘니? 이런 비난의 소리가 막 들려요. 심리학은 내사라고 합니다. 그 말들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엄마는 이제 커가면서 그런 말 안 해요. 잠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젠 누가 들려주냐?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 등신 아유 또 이것도 못해. 그래서 끝없이 내 자신의 질책하고 비난하고 면박을 주는 그 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가뜩이나 자신감이 있어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자신감이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늘 상처받습니다. 매일 상처받아요. 그렇죠. 네. 저도 어렸을 때 네. 재밌는 얘기해서 부모님 앞에서 하면은 별로 재미없다고 그렇죠. 면박 주실 적이. 그 면박꾼이 이제는 매일 나에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변화의 출발은 뭐냐면 나를 사랑한 건데 이제 너무 이건 추상적이죠. 바로 뭐냐면 소통의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소통의 변화. 내가 타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변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의 소통의 방식을 바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면박꾼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고 이 세상은 위험하고 그래서 난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의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과의 소통, 관계 변화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밀쿠의 자기 암시든 여러 가지를 해서 스스로에게 그 면박꾼 이상으로 좋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생활 패턴, 습관 이런 것을 구축해야 되네요. 그렇죠. 제 얘기를 해보면 좋은 부모님 밑에 자랐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미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굉장히 영웅시하게끔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죄책감일 수도 있겠다. 자신의 상처를 많이 주신 분이 아버지일 텐데 할아버지. 근데 그것을 이제 승화하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저한테 또 하시는 방식은 아마 할아버지가 하셨던 방식들을 많이 답습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더 약해진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신 영역이 구축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자신은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 그리고 굉장히 민주적이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독재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거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집안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까워지고 싶고 서먹한 게 싫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좀 인정 좀 해달라는 어떤 속에서 아우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열등감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취한 행동은 일종의 포기를 했어요. 일단 놓자. 그리고 외부의 제 힘을 더 강화시키자. 주변 사람들이 증명을 하면 아버지가 나중에라도 바뀌실 여지가 생긴다. 전 이런 전략을 짜서 했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씩 그냥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같은 전략을 좀 써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교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떠신지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도 썼지만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좀 그쵸 약간 더 복잡한 복잡합니다. 엄마 딸의 관계 못지않게 또 복잡성이 있는데요. 아들에게 숙명이 있습니다. 딸하고 틀려요.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 대단하다. 너 아버지보다 낫다. 사실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아들들은 눈물이 나죠. 피눈물이 납니다. 사실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되려면 우리 선생님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줘야 돼요. 그 판을 좀 깔아줘야 돼요. 아들이 그냥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그거를 배려해주는 아버지가 있고 완전히 이제 방치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다르죠. 어쩜 두뇌서도 그렇고 또 자신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걸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책 제가 쓴 것 이런 걸 나중에 아시고 고생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볼까 베스트셀러가 2권이나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한테 다르게 하시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수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에는 가족에서 안정을 찾은 자가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렇죠. 모든 게 다 편하고 자연스럽고 잘 이루어지는 건데 또 그게 안 되면 모든 걸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허한 마음이 생길 거고 그렇죠. 가족이라는 걸 딱 정의를 한다는 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면 어떠한 것들은 좀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다. 오늘날 가족은 두 가지 얼굴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족은 스위트홈, 한계 있는 가족, 그다음에 뭐 화목한 가족. 하지만 오늘날 그런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가족이야말로 가장 먼수가 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피난처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가정이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 가정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으로 해결해서 뭔가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의 어떤 상처, 아픔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프죠.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미워하지만 사랑하거든요. 바로 이런 양면성이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죠. 예.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이 중에 어느 게 더 크게 다가올지 아마 이걸 보신 분들은 각각 다른 느낌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권장할 만한 가족의 모습은 저는 이런 가족일 것 같습니다. 소통이 되는 가족이죠. 심리학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방이 가족 간에 충분히 소통이 되어지고 너무 지나치게 화목하려고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진 가족 관계 안에서 공감과 경청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참아줄 수 있는 적선이죠. 그 적선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족이야말로 정말 괜찮은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뭐 가족 관련 책을 벌써 몇 권을 출간했지만 저도 저의 가족이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늘 부부 갈등하고 아들 때문에 뭐 소리 지를 때도 많고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안 사람에게 또 잔소리 잔뜩 듣고 여기 오기도 하고 그게 가족입니다. 약간 불완전한다는 그렇죠. 것도 인정을 하고 그렇죠. 하고 충격을 좀 스스로 완화할 수 있는 그렇죠. 마음의 여유 자세 그것을 충분히 가질 수만 있다면 괜찮은 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좋은 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백년해로 하는 부부들의 특징이 보면 객관보다 좀 더 이상의 서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서로 충족하려는 노력과 행동들을 함으로써 싸울 일이 별로 없고 서로 화합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딴 거보다 아들이 5살짜리가 있다 보니까 그 아들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거 솔직히 저의 힘이라기보다도 현명한 저희 아내의 힘이에요. 저도 모난 측면도 있고 어렸을 때 조건부 사랑을 좀 받은 부분도 저도 있어서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아내한테도 처음에 조건부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심지어 저는 무의식을 얘기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못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인간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아내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아내도 바뀌었다고 인정을 해주고 근데 지금도 제 아들한테는 예를 들어 놀아주는 게 아내만큼 못 놀아줘요. 시간도 제가 바쁘지만 완전 애의 눈높이로 제가 맞춰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게 스스로 자책하는 부분도 많고 아내 눈여겨보고 또 아내 그 가족들 보면 다 잘해요. 애랑 완전히 심취해서 놀아주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어렸을 때 받아본 적이 없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제 아들한테 하시는 행동이나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진심이겠죠. 진심을 사랑하는데 손자를 대할 때 애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이게 눈으로 너무나 심각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도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게 외가 쪽에서 오신 마음이 제일 편하고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친가는 저희 부모님이 할 땐 이거 부모님 보시면 좀 그런데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이 항상 대비되는 걸로 제가 항상 느끼거든요. 저도 좀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을 오랫동안 뭐 상담하고 연구하다 보면 결국 이제 배우는 것도 기본 자산이 되고 또 하나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받았어야 합니다. 저도 뭐 많이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애석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이제 그런 경험을 쓰면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엄마 팔아서 책 출간하지 그만 좀 책에다가 엄마 욕 좀 하네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저도 다행히 제 안사람이 저보다 좀 나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과 잘 노는 걸 보면서 많이 배우죠. 사실 교수님 책 읽으면서 그런 동질감을 느꼈거든요. 제가 실제로 말씀 들어보니까 비슷한 점이 역시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정리해도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강현 교수님께서 직접 저자로서 이 좋은 책에 관해서 내용을 저랑 좀 궁금했던 부분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고요. 제가 이 관계의 심리학 이 책을 5분한테 선물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영상 밑에 설명란에 저희 뭐 이메일을 적든가 할 테니까 왜 이 책이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짤막하게 적어주시는 분들 5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자리를 초대해준 우리 코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이제 시청자 분들에게 이제 한마디 올린다면 결국 관계는 순환인 것 같습니다. 돌려받는 거죠. 관계는 분명한 대차 대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환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가 더 행복하고 그리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센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힘내십시오.